몸이 어떻게 말을 해요?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또는 막 자꾸 숨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에서 자꾸 쉬게 된다든가 저기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숨을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반응을 해줄 때 이런 환경이 만든 어떤 시대적인 체계, 시대적인 내면의 그림자 아닐까. 그럼 이제 만약에 불안을 막 느낀다. 네. 그럼 불안이 가지고 있는 뭔가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불안은 그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자주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마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그쵸. 뭐가 숨어 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빨리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대표적인 증상에는요. 몸이 먼저 말을 걸어와요. 몸이 어떻게 말을 해요?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또는 막 자꾸 숨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에서 자꾸 쉬게 된다든가 또는 손에 땀이 난다든가 뒷목이 뻐근하다든가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자주 몸이 말을 해오는 거죠.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누군가는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숨을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참 먹먹하고 가슴이 아픈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고 이후에 2019년 교통사고 이후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아침에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쿵 내려앉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무기력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이게 순차적인 어떤 일들에 그 일대의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누구랑 약속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단어가 기억도 안 나고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말도 엉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몸이 이렇게 되는 거 싫어 하면서 그거를 알아차리니까 더 도망치고 싶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어 가지고 어디로 한 발 내딛는 게 어려운 이런 상태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이제 신체적인 언어가 바로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이것이 불안의 증상들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 조금 숨이 좀 얕아지고 이럴 때 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반응을 해줄 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 치료할 수 있고 나를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외면하고 회피하고 누르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느 날 질병이 되어서 더 발전적인 불안에서 더 뭐가 되겠어요?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이런 질병으로도 또 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몸에 징후가 왔을 때에 이런 증상에서 반응을 해주는 질문을 해주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불안한지 왜 이렇게 뽀근한지 이런 거를 질문해주면은 해답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불안이라는 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일 수 있겠지만 특히 요즘 좀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이 불안을 특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환경이 만든 어떤 시대적인 체계, 시대적인 내면의 그림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불안 이런 거 몰랐거든요.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이 주변의 환경들이 되게 평화로웠어요. 이 평화라는 건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은 서두는 것도 없고요. 싸우는 것도 없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잘 햇빛 보고 서로 잘 물 빨아먹고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더불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환경을 현재의 환경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우리 젊은 세대는요. 비교예요. 무엇에서? 1등을 해야지 빛나고 1등을 해야 살아남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1등을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유치원생부터요. 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상 요즘에.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등수를 매기는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특히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통신기기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함으로 인해서 SNS가 매일매일 잘 살아야 한다는 이런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계속 이렇게 클릭해서 살펴보고 관찰하고 나는 여기에 못 미치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는요,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다음으로 미루는 자꾸 유예를 하게 되고요. 어때요? 지금 오늘 이거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하면서 이 불안을 자꾸 억누르고 회피하고 내가 해결하기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 그들이 느끼는 불안은요, 개인의 취약함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작가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네. 잘 보이니까 그리고 네네. 또 SNS에는 이제 잘된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초라한 내 모습과 네. 다른 사람의 잘된 모습 비교가 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이제 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불행은 비교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뭐 젊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SNS를 맞아요.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무슨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네. 저희는 한 번 취업을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네. 이런 시대에 살았고, 네. 물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을 했고, 취직을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이 시대적인 증상이고 시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실에서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이렇게 미래가 암울하고 보이는 게 없고 불안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물으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질문하고 똑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의 불안도 이렇게 좀 잦아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사회에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답을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겪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네. 이런 사회의 뭔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비롯된 게 가장 크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게 가장 크고요. 개인적인 뭐 삶의 태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하나를 루틴화, 습관화한다라는 건 여러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불안한 생각 또한, 걱정 또한 이것도 하다 보면은 자동 시스템화가 습관이 되거든요. 된다. 근데 성격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불안을 자주 느끼는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거지만 우리는 자기 내면에게 자주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자동화되는 시스템,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